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스토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느 분이 잔인성이라고 답하시더군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잔인성 말고 또 다른 공통점은 없을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책을 읽는 시간, 못난이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위대한 협상의 달인입니다. 협상이란 단순 물건을 흥정하면서 사고 파는 기술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물건값을 흥정하기 위해 이 책을 구입했다면 책값이 아까운 사람이죠. 저는 흥정 근처에는 얼씬도보다는 달라는 대로 주는 정찰제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이 협상과 관련된 책을 읽는 이유는 협상은 꼭 물건값을 흥정하기 위한 기술만은 아닌 듯 해서요. 우선 저자의 협상에 대한 정의를 읽어 드릴게요. 6페이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은 하나의 긴 협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협상은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고 소통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가치관과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고 일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법을 찾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협상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협상은 문명의 태초부터 있었다.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상대적인 지위를 향상하는데 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행복, 부, 직위, 사랑, 안전, 사회적 지위, 명망, 성공 등 좋은 것을 더 많이 얻고 싶어 한다. 그리고 더 쉽고 빠른 방법으로 시간과 돈을 가능한 덜 들여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한다. 우리 모두 똑같은 목적과 결과를 달성하기를 바라는 다른 많은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한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고 타협, 거래, 협상을 이용하여 서로 상충하고 경쟁하는 원츠, 원하는 것과 니즈, 필요한 것의 균형을 맞춘다. 저자는 어린아이도 협상을 할 줄 안다며 누구나 협상의 귀재가 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협상할 줄 안다. 부모와 친척들을 껴안고 그들에게 애정을 보이는 것이 그들과 협상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협상이나 협상하지 않는 것, 타협이나 타협하길 거부하는 것, 상충하는 이해를 절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활동이다. 협상을 잘하는 능력은 경제생활, 커리어, 인간관계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주거나 받는 거의 모든 것에 놀라운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 다행히도 협상은 기술이며 모든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오늘날 협상의 기재인 사람도 한때는 협상을 잘하지 못해 지금보다 훨씬 만족스럽지 못한 거래를 했던 사람이다. 협상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생각하고 연습할수록 더 나은 협상가가 될 수 있다. 협상 결과가 점점 좋아질수록 자신감이 더 생기고 인생에 대한 통제력과 행복도 커질 것이다. 저자는 협상에 임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협상이 안 될 때는 왜 안 되지라고 자문하라고 합니다. 저자는 협상을 게임처럼 즐겨라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협상을 즐겨라고 하니까 읽어 드릴게요. 26페이지입니다.
협상을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협상은 사활이 걸린 심각한 일이 아니며 스포츠의 한 종류일 뿐이다. 협상은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게임 중 한 가지다. 당신의 임무는 가능한 한 게임을 능숙하게 하고 실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다. 최고의 협상가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협상하기를 고집한다. 그들에게는 협상이 오락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꾸 흥정하고 협상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협상을 즐거운 활동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어디를 가든, 그리고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일에서 당신에게 유리하게 협상할 기회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처음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스토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는 협상은 없고 협박만 있습니다. 타인이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타인의 감정은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감정,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충족시켜줄 대상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이것은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는데 사자가 먹잇감의 사정까지 봐주며 사냥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이들도 먹잇감을 추격하는 사자처럼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는 쌀벌한 협박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협박이라는 것이 이들만의 공통점은 아닙니다. 환하게 웃는 어린아이와 평범하다 싶은 어른도 자신의 요구 조건이 묵살되면 떼를 쓰거나 생 억지를 부리며 내 요구 조건을 들어줄 때까지 별짓을 다 하겠다고 말과 행위로 협박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협박이라는 동물적 본능은 학습하지 않아도 우리 뇌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라서 협상보다는 협박이 잘 먹힌다는 것을 어린아이도 어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불행이란 물론 부부관계도 포함이 되겠지만 일방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욕망만 추구하는 사람에게 질려버렸을 때입니다. 이러지 말라고 싫다고 누누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을 해버리고 끝없이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협박을 일삼는 사람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달림을 당하며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인간은 불행에 빠지고 공황장애까지 겪게 됩니다. 물건값은 흥정하지 못하지만 협상에는 협박과 폭력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오늘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위대한 협상의 달인 1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2편에서 협상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해요. 유튜브에서는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라고 하대요. 감사합니다.